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더 많이 만나야 외롭지 않다고들 말합니다. 친구도 자주 만나고 모임에도 빠지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늙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요.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런 말을 믿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세상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삶의 활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보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나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곳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어디에 가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루쯤은 웃으며 넘길 수 있었지요. 불편한 말을 들어도 술 한잔 마시고 하룻밤 자고 나면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몸도 강했고 마음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순을 넘고 이른의 문턱에 서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오래 켜놓은 등불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빛을 내고 있지만 작은 바람에도 불꽃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한번 꺼져버리면 다시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람들을 지켜보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얼굴에 평온한 빛이 흐르고 몸도 비교적 건강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특별히 큰 병이 없는데도 늘 지쳐있고 마음이 어두워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무엇을 먹는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어떤 약을 먹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건강은 먹는 것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의 몸은 마음의 기운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늘 흔들리고 긴장 속에 있으면 몸도 함께 무너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중년 이후의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디에 가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어떤 모임에 다녀온 뒤에 몸이 괜히 더 피곤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특별히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집에 돌아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잘 오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날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편안하고 얼굴에 미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의 기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는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그곳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말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어떤 자리는 오래 앉아 있기만 해도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의 말이 거칠고 마음이 서로 부딪히는 자리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몸이 긴장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런 자리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루쯤 마음이 불편해도 다시 회복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섬세해지고 몸은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기운이 흐르는 곳에 오래 머물면 그 영향이 그대로 몸에 쌓이게 됩니다. 제가 오래 살면서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느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평범한 모임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거칠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오래 머물수록 사람의 마음은 점점 지치고 몸의 기운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곳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지치게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랜 세월을 살며 깨달은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를 넘고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특히 조심해야 할 세 가지 자리말입니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오래 머물수록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몸의 기운을 서서히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유 없이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 어떤 이론이나 책에서 배운 말이 아닙니다. 한 세기를 가까이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마음 깊이 새기게 된 작은 깨달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씩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드나들던 어떤 자리가 사실은 여러분의 평온을 조금씩 빼앗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해져야 합니다. 무엇을 더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나를 지치게 하는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내가 머무르는 자리를 다시 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가 오래 살면서 가장 먼저 멀리해야 한다고 느낀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술기운을 빌려 서로의 서러움을 풀어놓는 자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 한켠에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그런 감정을 느낄 틈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일을 하고 가족을 책임지느라 늘 시간이 부족했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집안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고 집안은 예전보다 조용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쉽게 선택하는 길이 있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반가운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얼굴을 보며 웃기도 하고 지난날의 추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술이 몇 잔 오가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대화의 방향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자식 이야기를 꺼내며 속상함을 털어놓고 누군가는 지난 세월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자신에게 너무 냉정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 자리는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세월 지켜본 바로는 그런 자리는 마음을 가볍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주변의 기운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며 서운함을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는 조용히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스며듭니다. 그렇게 모인 여러 사람의 아쉬움과 불만이 한자리에 쌓이면 그곳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런 감정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순을 넘고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예전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몸도 함께 흔들립니다. 술기운에 감정이 올라가고 목소리가 커지면 심장은 더 빠르게 뛰고 몸은 긴장합니다. 그 순간에는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 몸의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제가 느낀 것은 술자리에 앉아있는 동안에는 웃고 떠들어도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이 더 공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술을 마시면 외로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흐려질 뿐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오히려 더 깊은 허전함이 남습니다. 마치 갈증이 난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시는 순간에는 시원한 것 같지만 결국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그런 자리를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가볍게 웃으며 만나는 자리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답답하다고 해서 술에 기대어 서로의 슬픔을 나누는 자리는 오래 머물 곳이 아닙니다. 슬픔은 술잔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을 만나야 외롭지 않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은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이니까요. 그러나 모든 만남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지만 어떤 만남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 차이를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굴에 미소가 남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리에서는 말이 끝난 뒤에도 마음이 계속 어지럽습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 자리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자리인지 조용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가끔 혼자 산책을 합니다. 조용한 길을 걸으며 바람 소리를 듣고 나무를 바라봅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조용한 자연 속에 잠시 머물기만 해야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꼭 많은 사람 속에 있어야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를 더 깊이 살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고요한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세상 속의 소란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술기운 속에서 서러움을 나누는 자리보다는 조용히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간이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장 오래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더 섬세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자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형편을 비교하고 자랑을 늘어놓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으로 모임에 나갑니다.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들이나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과 다시 만나는 일은 분명 기쁜 일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안부를 묻고 건강을 걱정하며 웃음이 오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대화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자식이 어디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또 누군가는 손주가 어느 학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어떤 지역에 집을 샀는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겉으로 보면 그저 일상적인 대화처럼 들립니다. 서로 축하해주고 웃으며 듣는 모습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비교라는 것이 아주 조용히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듣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 한쪽이 조금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저만큼 이루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내 자식은 왜 저렇게 잘 풀리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파문을 남깁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감정을 금세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넓고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고 이른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남의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생기는 작은 흔들림이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제가 오래 살면서 느낀 것은 비교하는 마음이 사람을 참으로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삶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점점 평온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면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사람은 충분히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젊을 때는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더 좋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긴 길을 지나 이 나이에 이르면 이미 각자의 길은 충분히 걸어온 셈입니다. 그 길에는 각자만의 사연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과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모임에서는 여전히 누가 더 잘 살았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은근히 겨루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의 말을 건네지만 마음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쌓입니다.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 어깨가 괜히 무거워지고 말수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정직합니다. 편안한 자리에서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얼굴이 밝아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한 자리에서는 아무리 웃으려 해도 어딘가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그런 자리를 억지로 지키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랜 인연인데 자주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물론 오래된 인연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인연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이 힘든 자리를 계속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인연이라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서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랑할 이야기가 아니라 조용히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생각 말입니다. 서로의 삶을 비교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리가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조용히 권하고 싶습니다. 만약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곳의 대화가 끊임없이 비교와 자랑으로 흘러간다면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웃으며 먼저 일어나도 됩니다. 그것은 무리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 나 자신이 편안해지는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꼭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찻집일 수도 있고 공원을 함께 걷는 산책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자리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결국 남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왔느냐입니다. 비교 속에서 살아온 시간보다 마음이 따뜻했던 시간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비교의 말이 오가는 자리보다는 서로의 삶을 조용히 이해해주는 자리를 더 가까이 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편안한 숨을 쉬게 됩니다. 살다 보면은 피하고 싶어도 피하기 어려운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자리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상하고 말이 거칠어지는 자리 말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살면서 이런 자리를 많이 보았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있고 친척 사이에서도 있고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로 시작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오해 하나,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꺼내는 것에서 갈등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불씨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람이 화를 내도 금세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다가도 며칠 지나면 다시 웃으며 만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도 강하고 마음도 빨리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순을 넘고 이른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몸은 감정의 파도에 훨씬 민감해집니다. 화가 나는 순간 심장은 갑자기 빨리 뛰고 숨이 거칠어집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 순간 우리 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생깁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나이가 들수록 화를 오래 품는 것이 몸에 큰 부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아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 것처럼 지내다가도 밤이 되면 그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은 조용히 지치기 시작합니다. 몸도 함께 힘을 잃어갑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오래된 서운함이 쌓이면 그것이 모임에서 다시 꺼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 문제로 다투는 자리도 있고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이야기하며 서로를 탓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자리에서 끝까지 자신의 말을 해야 마음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꼭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월을 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다툼은 이겨도 남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로 이겼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툼이 끝난 뒤에 찾아오는 허탈함이 더 크게 남습니다. 사람의 말은 참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만 그 말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거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며 내뱉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도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몸과 마음이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모든 싸움에서 이기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비겁한 일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이고 감정이 격해지는 자리가 보이면 그 자리에 오래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용기입니다. 말없이 일어나 잠시 밖으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잠시 바람을 쐬며 숨을 고르면 마음도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불꽃과 같아서 계속 바람을 불어넣으면 더 크게 타오르지만 거리를 두면 자연스럽게 잦아들기 마련입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계속 이야기하는 모임입니다. 모이면 언제나 지난날에 억울했던 일을 꺼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마음을 다시 그 시간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흘러간 일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마음까지 어두워집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조금씩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체면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입니다. 돈을 조금 잃는 것은 다시 채울 수도 있습니다. 명예를 조금 잃어도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면 삶의 기쁨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다툼이 생길 자리를 미리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거칠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면 그 자리를 오래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조용한 길을 걷거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물러나는 선택이 때로는 우리 삶을 더 오래, 더 평온하게 지켜주기도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에게 가장 큰 지혜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하게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인생의 긴 길을 걸어온 여러분께 이제 조용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 자리, 곧 술 기운 속에서 서로의 서러움을 나누는 자리와 서로의 삶을 비교하며 자랑을 늘어놓는 자리, 그리고 다툼과 원망이 모여있는 자리는 결국 한 가지 이유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무엇이든 붙잡아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일을 이루어야 삶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조금 다른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살아보니 결국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마음의 소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몸이 힘든 날보다 마음이 어지러운 날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 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자리, 나를 지치게 하는 인연, 괜히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야기들을 조금씩 멀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외롭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사람, 100명을 만나는 것보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한 사람조차 없어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이 우리에게 더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 살아보니 진정한 행복은 채우는 것보다 비워내는 데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오래된 물건이 쌓이면 집이 답답해지듯이 마음에도 필요 없는 생각들이 쌓이면 삶이 무거워집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말, 오래전에 겪었던 서운함, 남과 비교하며 느꼈던 부족함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 쌓이면 그것이 우리의 기운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걱정을 내려놓고 이미 지나간 일들을 놓아주고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조금씩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벼워지면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도 훨씬 맑아집니다. 어떤 날은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날이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도 삶을 깊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순간들은 젊은 시절에는 쉽게 지나쳤던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아침이 되면 가능한 한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잠시 글을 읽기도 하고 바깥 공기를 마시며 걷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주변이 시끄럽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도 삶은 충분히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살아온
이야기의 자취이기도 합니다. 그 주름 속에는 수많은 날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애썼던 시간도 있고 힘든 일을 견뎌낸 날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를 조금 더 아껴주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며 마음을 소모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내 마음이 편안한 자리를 선택하고 나를 웃게 하는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의 마지막 계절은 결코 초라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맑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겪어본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날들에서는 마음을 지치게 하는 자리에서 조금씩 발걸음을 돌려보십시오. 대신 햇살이 따뜻한 길을 걸어보십시오. 바람이 부는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어보십시오. 그 고요한 순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두운 자리에서 보내지 말고 마음이 밝아지는 곳에서 보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생각보다 참 평안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